이번 시간에는 한국 농업의 성장 과정에서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그 보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삽, 쟁기, 낫 등 전통적인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민이 직접 경운, 즉 땅을 갈아엎어서 위아래 흙을 섞음으로써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일, 그리고 제초, 즉 기르고자 하는 작물 외의 다른 작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양분의 낭비를 방지하는 일, 마지막으로 수확까지의 일련의 농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남성이 수행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의 생산 방식을 가부장적 문화의 유래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력으로 농작업을 하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구, 즉 소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소는 경운이나 수확물의 운반과 같이 인력만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인간은 대신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소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역시 참고 삼아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50년대에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집단농장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할 수 있고 계급 문제와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산주의 이념 원칙입니다. 당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농지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당국은 개인이 소유한 소를 모두 공유화 내지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 발간된 북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일종의 체제 선전물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내놓는 것은 결국 개인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소를 독살하거나 잡아먹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업 생산 활동에서 인력과 충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다룰 농업 기계화란 바로 이러한 인력과 충력을 기계로 전면 대체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기계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초로 동력 경운기가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동력 경운기는 겨우 전국적으로 8천여 대가 보급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경운 등의 농작업보다는 건축자재 등의 운반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여전히 인력과 충력에 의존하여 농업 생산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양수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위한 동력 방제기 등도 196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기계화 계획이 국가 당국 차원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농업 기계화가 추진된 것은 1970년대 일입니다. 당시의 사정을 보면 1960년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유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촌 인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동시에 식량 작업을 위해서는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농업 기계화 정책의 필요성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의 영세한 농기계 공장을 가지고는 농업 기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으니 농기계 공장을 계열화하여 농업 기계 국산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2년부터 제1차 농업기계화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매 5년 단위마다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게 됩니다. 1차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은 동력 경운기를 중심으로 당시 가장 시급했던 벼농사 위주의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976년까지 45만 헥타르의 논에 대한 경운 및 정지 작업을 기계화할 것을 목표로 하여 동력 경운기 3만 8천여 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시의 전체 논 면적이 130만 헥타르 정도였으므로 전체 논의 35%가량에 대한 경운 작업을 기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수한 벼의 탈곡 작업을 위해 자동 탈곡기 2만 6천여 대를 공급하여 전체 작업의 20%가량을 기계화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주요 보급 목표인 동력 경운기를 비롯한 동력 분무기, 양수기는 5년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하여 전체 구입 가격의 70%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협의회를 시군 단위로 조직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지방자치단체, 기업농 등 농업생산 현장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 기관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여 농기계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선 1973년부터 국가 최우선 시책으로서 중화공업화 정책이 실시되게 됩니다.
중화공업화 정책에는 기계공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정책도 1973년부터 중화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투자기금 중 300억 원을 농기계 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여 1974년부터 3년간 동력경우의 10만 대를 기존 계획에 얹어서 추가로 확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3년 농림부의 농업기계과를 신설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간의 중화공업화 정책의 추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농촌 노동력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벼농사 이양, 즉 모내기와 수확시기의 일손이 크게 모자라게 되자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따라서 1977년에 수립된 2차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은 기존 1차에서 경운, 정지 작업의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에서 더욱 확대하여 벼농사 전체 작업을 일관 기계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동력 경운기 외에 이양기와 수확기를 확대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사업의 추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1978년 12월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로써 우량 농기계의 생산 보급과 보급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업기계화 기금의 조성, 농기계 품질 관리 등이 비로소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3차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되어 평야지 벼농사는 완전 기계화, 중산간지는 50%를 기계화한다는 계획하에 농기계의 확대 보급을 독모하였으며 1987년 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전체 벼농사 기계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원예, 축산 등 기존의 주곡인 쌀의 작은 목표에 밀려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계화하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1992년에 마련된 5개년 계획에서는 벼농사를 100% 기계화하고 밭작물의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육성 정책이 추진된 결과 1996년 시점에서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경운의 경우 98%, 이양 97%, 수확 96%로 주요 농작업이 거의 완전히 기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에도 벼농사는 거의 100% 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주곡인 쌀의 생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상당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개별 농가가 영세한 상황에서 이를 농가마다 자기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정부가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또한 농협, 농지기량조합 등의 기관을 통해 보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가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최초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으로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기계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계계 조직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중단되었는데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적 결합력이 약했던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기계은행, 영농기계화센터 등이 설치되었으나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관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농기계 관리 소홀로 내구 연한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실수요 농민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농기계의 보급 확대는 공동이용보다는 개별 농가 차원에서 금융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농촌 고령화 문제로 인해 농협 등의 기관이 자체 보유한 농기계를 이용해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영수지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더욱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농업기계화 촉진과 보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